번째 독서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옆에 내용 연구 볼게요. 개인 기호로서의 독서 취미, 재미로서의 독서 취미라고 되어 있고 요즘 내가 윌라 오디오북 한 달 7,700원씩 내고 듣고 있거든. 릴리요? 윌라 릴라? 오디오북. 오디오북 좋아요. 그래서 내 최근에 한겨레 문학상 수상한 홍합이라는 책을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홍합? 네, 여러분 먹는 홍합? 먹는 홍합. 그 여수 근처의 바닷가의 홍합 공장에서의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런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저는 이기호, 성석재 이 두 분이 진짜 이야기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기호, 성석재 이 아저씨들 책들 읽어봐. 황만근 씨는 이렇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짜라투스트루 아니에요? 그거는 니체. 아, 이렇게. 짜라투스트루. 이렇게 말했다. 알지? 그거? 개인 기호로서의 독서 취미. 독서는 취미인 거야. 무엇에 따라서? 개인 기호. 지가 재밌으려고. 독자 개개인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독서. 독서라는 건 개개인의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어울리는 책이 쟤한테는 어울리지 않을 수가 있어. 나한테 추천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추천도서 나한테는 안 될 수도 있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독서의 풍미. 똑같은 책이지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읽느냐에 따라 달라. 저자와 독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독서. 통찰과 체험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저자도 하고 독자도 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옆으로 넘어오실게요. 나는 취미나 풍미라는 것이 독서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독서의 열쇠는 뭡니까? 취미와 풍미.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독서 역시 개인의 기호입니다. 독서 이야기하면서 음식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은 유추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식사법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렇지. 역시 떡볶이 최고야.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요. 독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역시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운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해로운 독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독서라는 건 개개인에게 다른 겁니다. 개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사는 자신의 독서 취미를 학생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며 강요하지 마세요. 세모. 부모도 아이들에게 자기와 같은 취미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기대하면 안 됩니다. 세모. 한 5, 6세 남자애들 책 읽는 거 보면은 우리 조카도 그렇고 우리 딸내미는 남자애도 아닌데 한 2년 동안 공룡책만 보아. 그러더라고. 읽는데 흥미가 없으면 독서는 오로지 시간 낭비입니다. 독서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흥미다. 원중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용. 읽기 싫은 책은 주저없이 버려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해라. 결국엔 뭐가 중요하다? 흥미가 중요하다. 우리의 지적 감흥은 나 뭔가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어. 나무처럼 성장하고 냇물처럼 흘러갑니다. 지적 감흥이라는 건 성장하고 흘러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적 감흥이라는 것은 자꾸자꾸 변화하는 겁니다. 수액이 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수액이 있는 나무 살아있는 동안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네. 살아있는 동안 나무는 성장하고 샘에 새로운 물이 솟는 한 물은 흐릅니다. 물은 암초에 부딪히면 우회하여 흐르고 깊은 뭉덩이로 들어가면 잠시 고였다가 굽이쳐 흐르고 늪에 들어가면 거기서 휴식하고 물살이 세면 세차게 흐르고 이렇게 괄호. 물은 여기에서부터 흐릅니다. 이처럼의 내용을 찾으세요 하면은 방금 앞에 있는 문장 하나,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노력하지 않고 목적도 없지만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은 없습니다. 세상에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 세모. 필독 도서란 없다. 있다면
독자 개개인의 시기에 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읽어야 할 책이 있는 겁니다. 빨간색 밑줄 독자 개개인의 시기에 따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읽어야 할 책이 있을 뿐입니다. 니들이 강요하는 책이라는 건 없다. 세 번째 달라. 독자의 사상과 체험이 걸작을 읽을 시기가 되지 않았을 때 걸작을 읽으면 나쁜 뒷맛이 남을 뿐입니다. 걸작이라는 것도 무엇에? 독자의 시기에 달려있다. 독자가 어떤 시기에 처해 있나? 공자는 50세의 주역을 읽으면 큰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45세에는 읽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의 일화에는 온화한 품격과 원숙한 지성이 넘치고 있는데 이것을 접하는 독자 자신이 원숙해지기 전까지는 그 풍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자의 품격과 지성을 이해하려면 독자 자신도 원숙해져야 합니다. 화살표 방향 이렇게 가겠지. 마찬가지로 40의 주역을 읽더라도 약간의 풍미는 맛보지만 50세가 되면 또 다른 맛이 있다. 그러므로 양서, 선량할 약, 책서, 좋은 책은 두 번 읽으면 얻는 바도 크거니와 재미 또한 새롭다. 좋은 책은 한 번만 읽어라? 아니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양서는 어떻게? 반복해도 오케이 이렇게 써놓을게요. 또한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읽는 상황이 다르면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저자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후나 혹은 저자를 사진으로 본 뒤에 읽으면 책의 풍미는 한층 깊고 저자와 교훈을 끊은 뒤에 읽으면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달라. 독서는 저자와 독자의 통찰과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자와 독자 모두 통찰과 체험이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통찰이 있거나 체험하면 안 돼. 독서를 통해 얻는 것은 독자 자신의 통찰과 체험을 통해 얻는 것, 저자의 통찰과 체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논어에 관해 송나라 때 유가 정의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논어의 독자는 어디에나 있다. 그렇죠. 이 교실에 논어의 독자 있으신가? 있다 그래. 확인되는 거 아닌데 뭐. 어떤 자는 다 읽어도 아무 느낌이 없고 어떤 자는 한두 줄에 환희하고 어떤 자는 자신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기도 합니다. 라고요. 다음 페이지. 왜요? 선생님 근데 이게 보는 것 뿐이에요. 1의 1번.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공자의 말 인용한 부분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독서할 때에는 독자의 사상과 체험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0세 때 읽으면 딱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상황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읽는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1번 괜찮죠. 2번 원중랑의 말을 인용하여 원중랑의 말을 인용한 건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원중랑의 말을 인용을 하여 흥미가 없는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읽기 싫은 책은 버려라. 다른 사람이 읽도록 해라. 즉 읽기 싫은 책 읽고 있으면 시간 낭비다. 2번 괜찮죠. 3번 좋아하는 음식이 소화가 잘 되는 것에 비유해서 좋아하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첫 번째 단락에 있죠. 음식물의 기호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식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먹는 거다. 독서도 마찬가지로 자신한테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읽으면 된다. 3번 괜찮죠? 4번 냇물이 반드시 바다로 흘러가는 것에 비유하여 그 얘기 있어요? 있죠. 냇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반드시 바다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누구나 읽어야 하는 책이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4번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라고 말했으니까 4번 틀린 거지.
5번. 독자가 처할 수 있는 여러 상황을 사례로 들어서 독서 상황에 따라 독서로부터 얻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얻는 것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죠. 같은 독자, 같은 책이라도 상황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1에 5번 맞는 얘기지. 2번 확인할까요? 윗글에 나타난 좋은 책의 기준 다 필요 없어. 단어 딱 2개만 떠올리시면 되죠. 일단 1번의 답은 4번.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책. 우리는 답 찾기 전에 위에 단어 2개 쓸 수 있어요. 뭐? 취미. 그 다음에 풍미. 더 쉬운 말로 쓰면 뭐? 읽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 흥미를 갖는 책. 2번의 답은 몇 번? 3번. 남들이 추천해주는 것 말고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자기가 읽고 싶다라는 게 취미, 풍미죠. 3번 확인하러 갈게요. 기억에 담긴 독서의 본질. 기억 뭔데요? 논어의 독자는 어디나 있지만 누구나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전부 다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통찰과 무효, 통찰과 체험, 의미라는 말을 넣어서 답을 만들면 그냥 뭐 요 정도가 되겠는데요. 독서의 통찰과 체험에 따라서 채워 쓰세요. 제발요. 독서의 통찰과 체험에 따라 독서를 통해 얻는 의미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 독서의 통찰과 체험에 따라 독서를 통해 얻는 의미가 다릅니다. 나쁘지 않죠? 네, 수고하셨습니다.